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월요일 아침 경제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드라인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아베노믹스 한국 경제에 큰 타격. 일본의 새 정부가 내세운 경기 부양책이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수출 부진과 경상수지 악화와 같은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니조 국가식품 클러스터 투자. 유럽 3대 식품연구소 중 하나인 니조 식품연구소가 2015년 전북 익산에 조성되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투자키로 했습니다. 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 식품 시장의 진출이 기대됩니다. 서울경제입니다. 해외 동포 뭉칫돈 몰려온다. 원달러 환율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해외 동포나 교포들의 국내 재산 유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년 2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경제입니다. 중소기업 간 자금 조달 양극화 심화. 우량 중소기업과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간의 자금 조달 양극화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의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매일경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새로운 양적 완화 정책이죠. 아베노믹스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영 수석연구원이 아베노믹스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을 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강조했는데요. 우선 일본 정부가 예상한 엔달러 환율 하락폭 7%만큼 원엔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나라의 총 수출이 6%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또한 원엔 환율 하락에 일본인 관광객이 급감하는 현 추세가 유지되면 올해 관광수지 손실 규모는 약 1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산업 경쟁력이 강화가 되면서 우리 기업을 지속적으로 괴롭힐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자동차나 기계, 철강 산업 쪽에서 비교 열의가 더 심화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다음 파이낸셜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네덜란드 니조 식품연구소와 벨기에의 와그렐린 클러스터와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전북 익산에 2015년까지 총 5,535억 원을 투자해 160여 개 식품기업,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연구개발과 수출 지향형 국가식품 전문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니조 식품연구소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연구소 또는 지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니조 식품연구소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것은 글로벌 품질 안전센터 시설 및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입주한 국내외 식품기업의 유럽 지역 수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벨기에 와그렐림 클러스터는 글로벌 기업 100여 개사가 회원사로 있는 농공업 및 식품 중심의 클러스터로 교류 협력을 통한 국제 식품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해외 동포라든지 교포들의 국내 재산 유입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4년 2개월 만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마디로 원화 가치가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자는 것인데요. 이 투자 전문가들은 증시는 물론이고 새 정부의 성향상 부동산 가격 등이 앞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를 미리 늘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해외 재산 반입은 3억 1,130만 달러로 전월보다 65%나 급증을 했습니다. 하는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환율 하락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해외 재산 반입을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환율 변동성이 높아서 시장에 심리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시아 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자금을 조달을 할 때 우량 중소기업과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사이에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은행 대출에서 중소기업 대출의 비중은 축소가 됐지만 그 규모는 확대됐다고 말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중소기업은 쉽게 자금을 조달을 하겠지만 그 외에 비우량 중소기업은 자금을 구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이 신용도는 낮지만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우량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누구나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경제 뉴스를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